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후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비가 멈췄어요. 장마 전선이 남쪽으로 또 내려간 것 같습니다. 원래 장마 때는 남쪽에서 장마 전선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장마 전선이 기압에 의해서 이제 북쪽으로 밀려가면 장마 끝나더라고요. 비가 올 만큼 온 것 같은데요. 비 피해가 없도록 장마를 잘 넘겼으면 합니다. 오늘은 지금 한국의 SNS로 페이스북 이쪽으로 여론이 듣고 있는 불쌍한 조윤아 양에 관계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아 양 가족 그 세 사람은 그 인양된 차 안에서 앞에는 운전석에는 아버지 뒷좌석엔 어머니하고 딸이 있었습니다. 차가 운전석에 있는 아버지는 안전벨트를 매고 또 조수석에는 창문이 잠기지를 않았어요.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차 기아는 파킹 P로 놓여 있고 그런 상태에서 해부를 했는데 국과수에서는 사인 불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술 뭐 한 달 만에 인양됐기 때문에 많이 훼손돼서 정확한 결과가 안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요는 안전벨트도 매고 그런 상태에서 차의 기어가 왜 파킹으로 갔느냐 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조사하는 것 같은데요. 더 세밀한 걸 조사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핸드폰을 다시 포렌식을 해서 핸드폰 나중에 마지막에 그 통화한 내용 같은 걸 아마 알아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극단적 선택한 걸로 보는 것 같은데요. 수사기관에서는요. 최종 결론이 나오면 이제 알겠죠. 그런데 그 전에 지금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제 눈에도 윤아 양이 눈에 선합니다. 그 밝은 얼굴 그리고 초롱초롱한 그 눈매, 야무지고 똑똑하게 생긴 윤아 양, 초등학교 5학년이랬는데 그 윤아 양이 그 정도 나이면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 대화를 듣고 상당히 저항도 하고 반항도 했을 텐데 아무 외상이 없이 이렇게 사망된 시신을 보면서 여러 가지 믿기지 않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지 저는 부모도 부모지만 윤아 양이 너무 가엾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계속 줄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식을 생산 안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생산해도 한 사람씩 이렇게 생산하기 때문에 인구가 줍니다. 그래서 미래 한국 사회는 커다란 문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윤아 양이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정말 국가에서 보호해야 됩니다.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람들 기성세대 또 이 정치권
이 사람들만 살다 가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이 나라는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린이가 이 나라 주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계속 주는 것도 정부는 특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은 아무리 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어린이를 계속 생산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1순위로 정부 정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이를 잘 보아야 됩니다. 윤아양 참 안타깝고 가련합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꼭 우리 손녀딸하고 막내 손녀딸하고 나이가 같은데 우리 손녀딸도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손녀딸하고 같은 나이인데 참 정말 가슴 아픕니다. 윤아양 참 안 됐습니다. 정말 안 됐어요. 이러는 가운데서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 박지원 있죠. 여자 지금 26세인가요? 96년도 출생이면 26세가 되는 거고요. 젊은 지난번에 전 그 비상대책위원장 아주 젊은 여성이죠. 이 여성이 민주당 내에 아주 쓴소리를 했습니다. 전 민주당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저 내 편이고 내 당이고 나와 연계가 된 사람이면 무조건 그쪽에만 옳다고 하는 것은 그건 속임수 정치입니다. 문통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쓴소리 할 사람도 쓴소리를 해야 됩니다. 이 나라 국가가 누구의 국가입니까? 국민의 국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전 위원장, 대한민국 17년간 OECD 자살률 1위 국가, 5년간 나라 맡았던 민주당 책임 커, 나도 책임 있어. 정말 민주당에 이런 사람도 있다면 저는 이런 사람들 지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지지를 해야 됩니다. 물론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헐뜯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옳은 건 옳은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또 수권 정당도 되는 거예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일가족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결말을 낳은 조윤아 양 가족 사건에 대해 한 아이와 어느 부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동안 정치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라며 정치권을 질타했다. 이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좋은 소리입니다. 30일 박 전 위원장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한 달 살기 체험학습을 떠난 줄 알았던 아이가 부모와 함께 죽음으로 발견됐는데 집 우편함엔 카드 대금 독촉장이 수북히 쌓여 있었고 아이의 부모는 자영업을 하다 폐업한 뒤 빚을 갚지 못했다고 한다. 박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17년 동안 OECD 자살률 1위 국가로 생활고를 비관한 가족의 동반 자살도 한두 번이 아니다며 어쩌면 이런 참혹한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개탄했다. 그는 5년간 나라를 맡았던 민주당의 책임도 크고 잠깐이나마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정치를 바꿔야만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는 계파와 권력을 앞세운 정치 투쟁이 아니라
생활고로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서민과 청년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민생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이에요. 아,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으로부터 민생으로 달려가야 한다. 빈부격차는 어떻게 줄일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계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는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지,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다시 줄 수 있다면 그 어떤 책임도 정책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 기꺼이 토론해야 한다는 다소 원론적인 주장을 했다. 끝으로 그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치가 민생과 협치의 길로 나서야 한다며 조양 가족의 명복을 빌었다. 아, 정말 이 박지원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 아주 정말 그 말이 동감합니다. 이렇게만 잘한다면 저는 뭐 꼭 국민의힘만 보수당만 지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좀 보다 적극적이고 개혁적이고 나가는 그런 사람, 이렇게만 계속 그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한다면 박지원 그 젊은 이 전 비상대책위원장 적극 지지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보다 10번 낫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자기 정치만 하고 그저 자기 당을 사당으로 하는 것 같이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비교가 안 됩니다. 박지원 찬성입니다. 지금 현재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말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복지정책 뭐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틀에 박힌 복지입니다. 이젠 복지도 찾아가는 복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많은 공무원들 문통에 들어서 많이 뽑았잖아요. 동사무소에 가서 할 일 없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들도 또 별도로 있잖아요. 또 사회복지사들이 노인들 가서 뭐 대화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뭐 찾아가서 뭐 상담하는 사람도 있고 하더만 적극적인 복지가 있어야 됩니다. 경찰이나 행정공무원이나 그 주변에 통장들도 있잖아요. 그럼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책을, 특별 지원책을 해야 됩니다. 그 조윤아 양 아버지 뭐 컴퓨터 쪽에 뭐 사업을 했다는데요. 그런 쪽에 기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패했으면 재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재도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쪽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적극적인 복지가 필요합니다. 생활이 어려우면 생활 쪽으로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조윤아 양이 생활학습 공부한 한다고 제주도 간다고 한 달간 학교에 신고를 하고 떠난다고 했으면, 학교에서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이렇게 전화로 그 보고를 받고 상황을 점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건 자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조윤아 양이라도 지켰으면 얼마나 이 나라가 다행이었겠습니까? 이 조윤아 양의 가족 말고 생활고로
아까운 목숨들을 동반 가족이 자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돈이 이 세상에 요즘엔 금전만능이라고 그러고 돈을 최고 죄라고 알고 있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목숨입니다. 지금 현재 이 나라에 지금 윤한양의 가족 같은 사람들이 없다고 여러분들 판단하십니까? 얼마나 더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새롭게 당선된 사람들이 출발을 합니다. 거창하게 취임식을 하고 무슨 공연을 하고 뭐 하고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민생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그리고 그쪽에 지원을 주고 그쪽을 알 수 있는 적극적인 복지가 개발되고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짧은 세상에 태어나서 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코로나로 사망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활고로 극단적인 일가족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는 이거는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는 것이 그것이 국가고 그것이 참 복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윤아 같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서 생명력도 유지되고 보다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부서 그리고 그 많은 행정공무원들 그 많은 경찰 공무원들 그저 강화문에 집회 시위한다면 그 수백 대가 버스가 와서 다 들러치고 거기 경찰들이 인원을 헤아릴 수 없는 수천 수만 명의 경찰들이 와서 그것을 막는다. 그 시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생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좀 극단적 선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살려놓고 보는 것이 국가가 아닙니까? 국가가 옛날같이 그저 틀에 박힌 대로 신고하면 접수해서 그저 갑질하면서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은행 가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게 무슨 복지입니까? 우리보다 더 후진적인 국가와 같다고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선진국보단 더 나아야 되는 것이 한국의 미래가 아닙니까? 나는 이 좁쌀 정치하는 이 나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나토 회의에 가서 무슨 뭐가 됐다, 무슨 노블 악수를 했다, 무슨 기념사진 찍는데 눈을 감았다, 뭐 김건희 그 여사가 무슨 어떻게 옷을 입었다, 무슨 어떻게 행동을 뭐 우물쭈물했다,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 쓰잘데없는 작은 그러한 흠집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보다 이 나라 위해서 큰 틀의 일은 무엇을 했는가를 평가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180명이나 되는 거대 야당 민주당은 5년간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입법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뭐고 했습니다. 이러한 거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던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 젊은 이 여성의 반성하는 그런 말, 민주당도 통감해야 된다, 자기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우리는 이런 분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이 사람들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내 친지 내 가족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땠는가 하는 것을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그저 내당 보호, 내당의 정부만 보호, 이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민주정신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복지는 틀에 박힌 그저 구구법 같은 그런 복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 아무나 다 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한 번 앞서가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모든 행정 공무원들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방지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국가가 할 일이지 국민이 그런 거 합니까? 국가가 찾아서 해야 됩니다. 민생안정은 10번 부르져도 많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당대표를 보면서 10번 100번 낫다. 이렇다면 민주당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사람들을 지원해도 지지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되는 정치권, 더 협치하는 정치,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정치, 국민을 보듬는 정치,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우리 정치권은 다시 돌아보고 귀담아 듣고 그런 정치에 서로 간에 앞다투어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박지원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을 정치권은 반드시 비난하지 말고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면서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권중광이었습니다.